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거란 전쟁 김은부를 구하는 지체문 절체절명의 위기 김씨 부인의 활약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려거란 전쟁 무관들의 반란 도용수 지체문의 개경 진입작전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현재 개경으로 가시려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개경의 상장군이 친종 장군을 쫓고 있으며 친종 장군의 목에는 거액의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 행동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닙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는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자림 방어사는 개경을 향해 떠나려는 지체문을 만류하였다. 지체문은 조금이라도 빨리 현종의 곁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지만 상장군 무리가 폐하에게 언제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당장 가서 폐하를 지켜야 합니다. 지체문은 개경으로 향할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길을 막는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도용수 중랑장이었습니다. 도용수는 지체문 앞에 무릎 꿇고 말합니다. 친종 장군님, 저와 함께 하시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어사님께서도 저희 뜻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용수 말에 지체문은 이렇게 거절합니다. 나와 함께한다면 당신도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도용수는 강하게 말합니다. 모반을 일으키는 소인 배들을 두려워하며 사내가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인다면 어찌 고려의 무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반역자들을 베는데 제 칼도 보탬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지체문은 도용수의 충심 어린 기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자림 역시 옆에서 말합니다. 도용수 중량장은 동북면에서 가장 용맹한 용사입니다. 폐하를 구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그와 함께 하십시오. 이자림의 권유에 지체문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간의 여정 끝에 개경의 성문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성문의 경계는 매우 엄중했습니다. 최질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성문의 방비를 강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체문에게 현상금을 걸고 발견되는 즉시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개경으로 진입조차 힘들 것 같군요. 지체문이 한탄하자 도용수가 제안합니다. 저 혼자 먼저 성 안으로 잠입하여 중추원을 만나 친종 장군을 개경 안으로 모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오겠습니다. 지체문이 별다른 대안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지체문이 허락하자 도용수는 혼자 개경 안으로 들어가 강감찬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맞이한 이는 강감찬이 아닌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강감찬의 부인이 전했습니다. 중추원님은 현재 감옥에 계십니다. 박진이 아는 사람을 의미했다는 이유로 우리 남편을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순근옥으로 가시면 중추원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도용수는 강감찬이 갇힌 감옥을 찾아가 강감찬의 집에서 보낸 하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간수는 말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상장군께서는 누구도 면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면회를 거절당하자 도용수는 말했습니다. 중추원님이 갇힌 지 벌써 열흘이 넘었기에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습니다. 잠시만 면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소매에서 작은 금가락지를 꺼내 간수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강감찬의 부인이 뇌물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금가락지를 받은 간수는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옷만 넣고 나가시오. 오간에 갇힌 강감찬은 도용수가 들어오자 깜짝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용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습니다. 강감찬이 빠르게 옷을 갈아입는 동안 검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도용수는 강감찬이 피로 옷에 글을 쓰기 시작하자 그것이 혈서임을 깨달았습니다. 강감찬은 도용수에게 말했습니다. 이 옷을 가지고 돌아가 내 부인에게 전해 주십시오. 도용수가 강감찬의 말을 듣고 조용히 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강감찬을 찾아온 것은 도용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장군 최질도 강감찬을 거란으로 보낼 사신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최질이 도용수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너는 동북면의 중랑장이 아니냐? 최질의 소리에 도용수는 달아났습니다. 저 놈을 잡아라. 최질이 명령하자 군사들이 도용수를 추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용수는 병사들을 제압하고 도망쳤습니다. 병사들이 도용수를 추격했지만 그는 이미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도용수는 몰래 강감찬의 집으로 돌아와
강감찬의 부인과 함께 혈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종을 구하고 반란을 진압할 강감찬의 계책이 담긴 혈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몰래 문화실랑을 만나 뵙겠습니다. 도용수가 말하자 강감찬의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경에 지금 중랑장을 찾는 병사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 당분간 여기서 숨어 계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문화실랑을 만나 이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강감찬의 부인의 제안에 도용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중추사 부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신종 장군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인사를 한 뒤 강감찬의 집을 떠났습니다. 도용수는 바로 개경 성문으로 향했습니다. 강감찬의 부인은 문화실랑 유진을 만나러 갔고 유진에게 강감찬의 혈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유진은 이 사실을 은밀히 현종에게 전달했고 그들은 계획의 실행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현종은 강감찬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질의 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마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도용수가 개경 성문 주변을 배회하며 강감찬의 계획을 실행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현상수배에 올라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도용수는 검문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도용수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가락지를 받고 그를 풀어준 간수가 성문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최질이 도용수를 잡기 위해 간수를 성문에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검문 중이던 간수가 도용수 보자마자 이자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병사들이 도용수를 잡으려고 달려들었고 도용수는 성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병기를 겨누며 도용수를 막아섰습니다. 도용수는 자신의 칼을 꺼내어 맞섰습니다. 병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성문을 닫아 저자가 나가지 못하게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병사들이 성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도용수의 앞길은 이미 병사들이 막고 있었기에 성 밖으로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성문을 닫는 병사들을 낭하봉으로 쓰러뜨렸습니다. 바로 지체문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지체문은 매일 개경 밖에서 성문 주변을 배회하며 도용수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성문에서 일어난 소란을 보고 도용수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알아차리고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지체문이 양하봉을 휘두르며 가세하자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지체문과 도용수가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을 금세 제압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문 밖으로 빠져나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벽 위에 있던 군병들이 모두 성문 쪽으로 몰려 화살을 조준했습니다. 위태로워 보이던 상황에서 멈춰라라는 호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군병들이 돌아보니 상장군 기문이었습니다. 군병들은 기문의 명령에 당황했습니다. 기문이 다시금 명령했습니다. 저들을 쏘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군병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화를 내렸습니다. 지체문과 도용수는 군병들의 사정거리를 벗어나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곧 최질에게 전해졌습니다. 최질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상장군이 도대체 누구 편인가 모든 계획을 망치고 말았구나. 최질은 기문을 추포하라 결심했습니다. 그때 혼자 있던 최질의 방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기문이었습니다. 기문은 칼을 들고 있으면서 자신이 원한 것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무시받는 무장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세상을 원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질은 현재 황실을 능멸하고 나라를 전복하려 하고 있어 자신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질에게 칼을 들고 다가갔다. 기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최질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문을 맨손으로 막을 수 없어 무릎을 꿇고 사정하기 시작했다. 최질은 자신이 상장군을 섭섭하게 한 점이 있다면 사과하겠다 말하며 자신의 행동이 모두 우리 무장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기문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질이 금도를 넘었다며 저 세상에서 폐하에게 용서를 빌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검을 휘둘렀다. 우역하는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놀랍게도 쓰러진 사람은 최질이 아니라 기문이었다. 기문이 최질을 죽이려고 했을 때 마침 박진이 최질의 집에 들렀고 위기에 처한 최질의 모습을 본 박진이 기문의 등을 먼저 기습한 것이었다. 박진은 기문 상장군은 베고 싶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급해서 먼저 손을 썼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베고 싶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최질 상장군도 자신과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진이 현종을 은근히 언급하자 최질은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기문을 생을 달리하였고 반역자들의 고려를 망치는 반역 행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려거란 전쟁 무관들의 반란 도용수 지체문의 개경 진입작전 인문학 처세술이란 영상을 통해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려거란 전쟁과 무관들의 반란, 그리고 도용수와 지체문의 개경 진입작전을 통해 우리는 명분 없는 반역을 통해 자신의 야욕을 성취하려는 자와 나라를 지키며 백성을 위한 충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극명한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먼저 명분 없는 반역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짧은 기간 동안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결국 개인의 욕심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 나아가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해 개인의 성공을 꾀하는 이들이 장기적으로는 종종 실패하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현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나라와 백성을 위한 진실된 충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이들의 행위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높이 평가받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의로운 행동은 자기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목숨이나 안위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는 도용수와 지체문과 같은 인물들이 보여준 용기와 헌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며 고려의 안정과 백성의 안녕을 위해 싸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의를 지키는 일은 정치인이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투표, 공정한 법 집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려거란 전쟁과 무관들의 반란을 통해 우리는 정의로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차이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교훈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을 상기시키며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일깨웁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